장자의 물화일체 사상. 이 글은요, 두 편의 일화를 제시해요. 그래서 장자의 호전몽 이야기에 담긴 물화일체 사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봐야겠죠.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잊을 만큼 즐겁게 날아다니는 꿈을 꾸다 깨어난 장자는 자신이 나비가 되는 꿈을 꾼 것인지 나비가 자신이 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의아해한다. 이 호전몽 이야기는 나를 잊은 상태를 묘사함으로써 물화일체 사상을 그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이야기 외에도 장자에는 나를 잊는다는 구절이 나오는 일화 두 편이 있다. 하나는 장자가 타인의 정원에 넘어 들어갔다는 것도 모른 채 기이한 새의 뒤를 홀린 듯 쫓는 이야기다. 여기서 장자는 바깥 사물의 마음을 통째로 빼앗겨 자신조차 잊어버리는 고도의 몰입을 대상에 사로잡혀 끌려다니는 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이때 마음은 자신이 원하는 하나의 대상에만 과도하게 집착하여 그 어떤 것도 돌아보지 못한다. 이런 마음은 맹목적 욕망일 뿐이어서 감각적 체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에게 이롭다거나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배격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스승님의 마음은 불 꺼진 재와 같습니다 라는 말을 제자에게 들은 남각작이라는 사람이 나는 나 자신을 잊었다 라고 대답한 이야기이다. 여기서 나 자신은 마음을 가리키며 마음을 잊었다는 것은 불꽃처럼 마음속에 치솟던 분별작용이 사라졌음을 뜻한다. 다시 말해 이는 텅 빈 마음이 되었다는 말이며 흔히 명경지수의 비유로 표현되는 정적의 상태를 뜻한다. 이런 고요한 마음을 유지해야 이 천지 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첫째 이야기에서는 온전하게 회복해야 될 참된 자아를 잊은 것이고 둘째 이야기에서는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시비를 따지려 드는 편협한 자아를 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된 자아를 잊은 채 대상에 탐닉하는 식으로 자아와 세계가 관계를 맺게 되면 그 대상에 꼼짝없이 종속되어 괴로움이 증폭된다고 장자는 생각한다. 한편 편협한 자아를 잊었다는 것은 편견과 아집의 상태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합일의 경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장자는 이 경지를 만물의 상호 오전성으로 설명한다. 자아와 타자는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전제할 때 자신들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예컨대 내가 편견 없는 눈의 감각으로 꽃을 응시하면 그 꽃으로 인해 나의 존재가 성립되고 나로 인해 그 꽃 또한 존재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타자를 위해 마음의 공간을 비워두는 수행이 필요하다. 장자는 이런 수행을 통해서 개체로서의 자아를 뛰어넘어 세계의 모든 존재와 일체를 이루는 자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장자가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잊은 채 자유롭게 날 수 있었던 것은 나비를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만물과 조화롭게 합일한다는 물화일체로 호전몽 이야기를 끝맺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자, 이렇게 본문이 끝나는데요. 주제가 장자의 호전몽 이야기에 담긴 물화일체 사상이에요. 자, 본문만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윗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중심 화제를 파악하는 문제네요. 자, 윗글은요, 나를 잊는다 라는 구절이 나오는 그 장자의 일화 두 편을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장자의 그 호전몽 이야기의 결론으로 제시된 물화일체 사상을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의 중심 화제 역시 장자의 호전몽 이야기에 담긴 물화일체의 진정한 의미겠죠.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고도의 몰입을 통한 소통과 합일에 의해 하지만 이 문단에 보면요. 장자가 고도의 몰입의 상태에서는 끌려다니게 된다. 그래서 이때 마음은 그 어떤 것도 돌아보지 못하게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요. 고도의 몰입을 통한 소통과 합일의 의의를 다루고 있는 글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자, 2번 장자의 호전몽 이야기에 담긴 물화일체의 진정한 의미 정답입니다. 자, 3번 정신과 육체의 조화를 위해 장자가 제시한 수행의 방법. 뭔가 잘못됐죠. 정신과 육체의 조화 부분이 잘못됐네요. 정신과 육체의 조화가 아니라 자와 만물의 합의를 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4번 볼게요. 자와 세계의 상호 우전적 관계를 위한 정적 상태의 극복. 잘못된 거는 바로 극복이죠.
극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정적 상태라는 건 추구해야 되는 경지다라고 산문단에서 얘기를 해요. 이 정적 상태라는 건 분별작용이 사라진 그런 텅 빈 마음 상태예요. 장자의 생각은요, 이런 정적 상태가 유지돼야만 천지 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다음 5번 볼게요. 마음의 두 가지 상태와 그 상보적 관계에 대한 장자의 견해.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그 마음의 두 가지 상태다라는 말인데요. 잘못됐죠. 마음의 두 가지 상태가 뭐냐면 이 문단에 나오는 그 처음에 나왔던 바깥사물의 마음을 통째로 빼앗긴 상태. 그러니까 맹목적 욕망인 그런 상태니까 지향해야 되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3문단에 나왔던 상태는 텅 빈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정적인 상태죠. 이 상태는 지향해야 되는 상태죠.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습니다.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세부 내용을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불 꺼진 재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라면 만물과 자유롭게 소통하겠군. 맞아요. 산문단에 보면 불 꺼진 재와 같은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불꽃처럼 마음속에 이렇게 치솟던 그런 분별작용들이 다 사라진 상태, 이렇게 사라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고요한 마음을 유지해야만 천지 만물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장자는 이야기하죠. 자, 2번. 참된 자아가 세계와 관계를 맺으려면 감각적 체험을 배제해야 하겠군. 잘못됐습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자아가 바깥 세계와 관계를 맺으려면 감각적 체험을 배제해야 되는 게 아닌 거죠.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마음을 바깥 사물에 빼앗긴다는 것은 참된 자아를 잊는다는 것과 같겠군. 맞죠. 자,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참된 자아를 잊어야만 사문단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깥 사물에 마음을 뺏긴다. 그것은 참된 자아를 잊는다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 그 다음에 4번. 편협한 자아를 잊는 것은 타자와의 상호우전적 관계 형성을 위한 바탕이 되겠군. 맞아요. 자, 장자가 지양해야 될 것은 편협한 자아예요. 싫어하는 거죠. 이것은 전체적으로 3문단의 이야기를 4문단과 5문단에서 평가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죠. 이 편협한 자아를 잊어야만 타자와의 상호우전적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잊었다는 것은 마음이 명경지수와 같은 상태였다는 말이군. 네. 자, 요거는 뭐냐면요. 5문단에 나와요. 나비가 됐다고 했잖아요. 자신조차 잊은 채 자유롭게 날 수 있었던 것은 나비를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3문단에 보면 이 명경지수는요. 고요한 마음 상태를 비유한 말이에요. 그래서 장자가 마음이 명경지수와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나비가 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9번입니다. 보기에 나타난 순자의 입장에서 윗글의 장자 사상을 비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보기가 나와요. 보기를 먼저 파악을 해볼게요. 순자는 자연과 인간을 구별하면서 인간 우위의 문명 건설에 중점을 둔다. 그는 인간의 질서와 혼란이 자연세계가 아니라 인간 세상의 문제로부터 비롯된다고 본다. 인간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을 강조한다. 또한 인간은 만물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만물을 이끌고 길러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자의 말처럼 자연세계와 온전하게 합의라는 것으로는 인간 사회의 제도적 질서를 세울 수 없다고 본다. 자, 여기 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순자의 입장에서 장자 사상을 비판한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외적 증거에 따라서 비판하는 문제예요. 이 보기의 중심 내용은요. 순자는 인간이 만물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만물을 이끌고 길러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1번부터 볼게요. 마음의 공간을 비우는 수행은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순자는요.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그 세계에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속적인 학습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자아를 잊고 만물과 소통하는 것으로는 인간 사회의 제도를 세울 수 없다. 맞죠? 자, 그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만물과 상호 우전적 관계를 맺는 것은 만물을 이끌고 길러주는 바탕이 된다.
순자는요, 인간이 만물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또 이끌고 길러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물과 상호 우전적 관계를 맺는 것은 만물을 이끌고 길러주는 것에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없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네요. 다음 4번입니다. 만물에 대한 분별작용이 사라지는 것은 인간 우위의 문명 건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순자는 그 자연과 인간을 구별하면서 인간 우위의 그 문명 건설이 더 중점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물에 대한 분별작용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천지만물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장자사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문명 건설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할 수 있겠네요. 자, 근데 5번. 세계의 존재와 일체를 이루는 자아에 도달하는 것으로는 역시 가능하죠. 만물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자, 이런 비판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순자 입장이죠. 자, 다음 20번입니다. 문맥상 기억에서 미음까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요거는 본문이 있어야겠어요. 자, 본문을 보고요. 어휘 선택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기억은 미혹된으로 바꿔 쓸 수 있대요. 기억을 먼저 볼까요? 기억은 홀린 듯이네요. 자, 그러면 미혹된. 미혹은요, 무엇에 홀려서 정신이 차려지지 못하다라는 뜻이니까 홀리다와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은 됐고요. 자, 그다음 2번 니은. 받아들이고, 자, 수용하고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다라는 단어니까 뭐 바꿔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디귿. 벗어나서 탈피하여. 탈피는 뭐 일정 상태를 뭐 일정 처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니까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4번 출현할, 드러날. 리을이 드러날이거든요. 이 드러날, 그리고 여기는 출현할이에요. 이 출현은 나타나거나 나타나서 보이다예요. 자, 그러면 시각적인 대상에 주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출현은. 그런데 이 리을에 드러나다는 뭐냐면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전제할 때 자신들의 존재가 드러나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여기서의 드러나다는요, 가려 있거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출현보다는 발현하다가 더 적절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에 5번 미음 뛰어넘어. 자, 뛰어넘어 여기서는 초월하여로 한번 바꾸래요. 자, 초월하여는 어떠한 한계나 표준을 뛰어넘으니까요. 이것도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독서 파트의 모든 자료들은요, 블로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슬기로운 공부생활을 검색해보세요. 어제까지 기말고사 준비를 이제 친구들과 함께 하느라고 제가 목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편하게 듣지 못하셨을까봐 걱정이 돼요. 자, 이제 방학이니까요, 한번 기적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즐거하세요.